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크게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5일선을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LG에너지솔루션의 독주가 굉장히 눈부셨죠. 수급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2차 전지 중에서는 양극재 종목들이 이번 주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수급은 굉장히 독특한 수급이라는 거죠. 이 수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도한 날이 하루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9월 3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였냐?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신흥국,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순매도 갖다 퍼붓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7월 달에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매수한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은 손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한국 시장 전체를 사버리겠다라는 기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매도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기관 쪽에서 요즘에 매도가 많고요. 개인들도 매도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 물량들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중국 쪽이죠. 중국에서 많은 미국계 펀드들이 비중을 절반 정도 40에서 50%가량 축소를 하면서 중국 시장,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본토 상해, 그리고 홍콩 항생,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한국 쪽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 교원 노조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연금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의 비중을 높였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대형주로 집중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업종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입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 요렇게 60일선까지 갖다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의 특징은 뭐죠? 음봉이 아니라 양봉 흐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져서 혹은 급락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개파락해서 시작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매수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은 샀다 팔았다 하는 물량이 아니라 하루에 얼마 정도 정해놓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요것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또 업종별로 보시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쪽은 61선 돌파를 했습니까? 돌파를 했죠. 시장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형주는 어떻습니까? 61선에서 한참 멀리 있죠. 그 다음에 소형주에서는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어도 지금 소형주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전기 전자 업종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와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주들이 속해 있는 업종 완전히 61선 돌파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대장이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대형주들이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들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배터리 업체, 완성품 업체죠. 그리고 양극재와 같은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PNT와 같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 2년 전부터 주가 흐름들을 보이면 이렇게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극재와 같은 소재 업체들이 2021년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배터리 업체들, 완성품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들은 뭡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계 펀드 여기서 들어오는데
되는데 대형주를 사야 되는데 양극재 쪽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유망한 쪽이 어디냐? 그래서 요 배터리 완성품 업체로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비는 뭐냐? 장비는 제가 내년에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차별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 안에서 배터리 완성품 업체 중에서도 주가가 지금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신고가 흐름들 거의 임박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삼성 SDI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바닥권에서 올라가다가 오늘 금요일장에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어 보신다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뭡니까? 2차 전지 업체, 완전 순수한 2차 전지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삼성 SDI는 뭐 2차 전지와 전기전자 쪽입니다. IT 쪽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좋기는 하지만 2차 전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뭐 정유라든지 화학 쪽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외국인 자금들은 지금 뭘 사고 있다? 2차 전지와 IT, 특히 반도체,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상승하는 흐름들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 전지의 상승 흐름들 그 스토리를 알아보면요. 리튬 관련주들이 맨 처음에 급등을 시작을 했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작은 종목들도 리튬만 관련됐다라고 하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중반 오늘까지 셀 완성품 업체들이 상승을 했고요. 주 후반 들어서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보시면은 메탈 가격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이 가장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리튬 가격이 연간으로 445%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서도요. 지금 보시면 1분기 올랐죠. 2분기 잠깐 빠졌다가 3분기 4분기 아주 가파르게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이 리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상승의 비밀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리튬 가격이 변화를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이 CATL이 1등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온과 삼성 SDI가 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눈이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호주의 리튬 광석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칠레의 리튬 원호가 되겠는데요. 리튬은 이렇게 광석 아니면은 이렇게 염호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은 이렇게 가루 형태로 정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수산화 리튬은 훨씬 더 가격이 비싸고요. 탄산 리튬은 가격이 쌌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제품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차이를 좀 보시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리튬은 크게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구분이 되는데 탄산 리튬은 주로 어디? 단거리 주행에 사용되는 소형 전기차용 배터리를 포함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 공구 이런 데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 용량과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터리 LFP 쪽에 쓰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산화 리튬은 어디? 탄산 리튬보다는 에너지 밀도와 용량이 높은 배터리 제착에 사용이 된다. 주로 장거리 주행거리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가격들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2021년까지인데요. 가격을 보면 수산화 리튬이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산화 리튬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었는데 수산화 리튬이 가격 급등세가 쭉 나왔고 탄산 리튬이 가격이 정체되면서 어떤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을 주로 많이 쓰는 NCM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3원계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을 사용하는 LF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리튬 카보네이트 요것은 탄산 리튬이죠. 탄산 리튬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되면서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의 가격 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만드는 NCM 요 배터리 3원계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LFP 배터리의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3원계 배터리의 매력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완성품 업체들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극재 업체들이 먼저 올랐던 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리튬이라는 것은 우리가 3원계 배터리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에도 이거를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양극활 물질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리튬의 성능을 펌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양극활 물질,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의 매력도가 먼저 상승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가 상승도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왜 이번 타이밍에 양극재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완성 제품 업체들이 올랐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IRL 법안과 함께 탄산 리튬 가격 상승 이것이 중국 업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극재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양극재 수요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극재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증설도 하고 있고 새로 스타트업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 먼저 성기를 잡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음극재 시장의 규모도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증설 계획을 그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다른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와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주요 소재 업체별 원가 구성 비교 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만드는 거 뭡니까? 양극재죠. NNF 양극재입니다. 나머지 이제 소재 업체들 분리막이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광물들을 사 와가지고 리튬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 와가지고 지금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재들은 재료비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쪽에 비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재료비의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가격이라든지 소재 가격들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을 판매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을 시키는 이런 계약들을 맺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에 있어서도 만약에 원가 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료비는 못 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소재들 쪽에서 CS, 그러니까 단가 조정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배터리를 만들 때요,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거의 42% 절반에 육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배터리에서는 뭐 이렇게 양극재 비중, 원가 비중이 58%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가 연동제로 비슷하게 지금 연동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서는 매출 규모도 작은데 여기에서 자꾸 CS, 단가 조정, 원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실적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장비주들은 어떠냐? 장비는 제가 자꾸 나중에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장비주들의 수주 잔고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PNT의 수주 잔고는 1조 5천억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도 2024년까지 이렇게 장비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는 겁니까? 2024년이라는 거죠. 양극재 관련해서 또 2차전지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의
그 수준은 늘면서 실적 흐름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적은 찍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것들은 뭡니까? 한 번씩 크게 올라가는 것들은 2022년 말 아니면 2023년부터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의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마 2023년 24년 지나가면서 점점 상승의 각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원준을 비롯해서 PNT라든지 이렇게 소외됐던 장비주들이 주가 상승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양극재 업체들 또 완성품 업체들의 주가 상승처럼 연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이번 시즌에 왜 양극재 업체들 그 다음에 완성품 업체들이 올라갔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차트를 보면서 종목 하나하나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만 공지를 드리면, 주식성공TV에서는 강한주식연구소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입니다.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추천주들도 나가고 있는데, 어제 추천주 하나 상한가 들어갔죠. 보시다시피 요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추천 당일날 상한가 급등했고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35% 이상의 수익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장정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흐름들이 지난 간밤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매일같이 파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파동마다 어떤 전략, 어떤 맥점, 어디에서 단타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거 간단합니다. 주식성공TV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서요, 제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 도움을 받으시면 이렇게 상한가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품 업체들 좀 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보시면은 상장된 이후에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도 물량 공백대, 그죠? 손절 매물들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불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제 수익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수급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수급이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외인들 쪽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10월달 들어서 외인들의 누적 순매수 보시면은 이렇게 130만 주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면요, 요것은 크게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5일선을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업체는 크게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있는데, 가장 강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자, 장대 음봉이 하나 만약에 뚝 떨어지면요, 다시 전고점대 부근 아니면 약간 아래까지는 한번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대형주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점에서 빠질 때는 이게 급락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흐름을 보인다? 고점에서 이런 식의 박스권 흐름, 특히 고점이 낮아지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툭 밀리는 구간들이 나오니까요, 그때까지는 계속 5일선 공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 SDI 최근 들어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멈추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이곳이죠. 이전에 작년에 밀렸던 구간, 돌파 실패 못하고 밀렸던 구간에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요. 자, 보시면은 작년에도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장대 음봉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굉장히 큰 하락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가주는 흐름, 또 고점에서 이렇게 추세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면서 충분히 매도할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도 역시나 어떻게 된다? 얘도 11선 후발주기 때문에 2등주기 때문에 11선 근처만 오면 자꾸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순수 2차 전지 관련주로 보기에는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은 완성품 업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극재 업체들 보는데요. 양극재 업체들은 제가 뭐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양극재 업체의 대장주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기술적 흐름들 보시면은 완벽하게 급등주, 주도주의 상승 파동을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파동 흐름들 요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급등주라든지 아니면 대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테마주의 대장주들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자, 21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7번 구간에서는 살짝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급등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닥을 잡고 올라가서 상승 흐름들 크게 한번 나오고요. 여기에서 파동이 올라나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21선 밑에서 혹은 21선 근처에서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대세 상승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고점대를 돌파를 하고요. 정고점대 돌파 이후에 정고점대 근처에서 이렇게 눌림목 잡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주도주 혹은 테마주의 대장주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포스코 케미칼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바닥 잡았죠. 그리고 나서 안착하고 1차 파동이 나오는데 이 파동이 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장대 음봉 나오고 빠졌는데 21선 밑에서 이렇게 손바뀐 구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고점대 돌파하는데 이 정고점대 부근 내려와서 안착까지 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려와서 11선 근처에서 다시 올라가는 앞전에 나왔던 흐름들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관심을 가지시되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이미 상승들이 많이 나와서 수급들이 어디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극재에서 완성품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죠. 완성품. 그래서 이 완성품 업체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는 좀 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섹터 내에서도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매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1선 근처에서 눌림목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세 상승주, 주도주의 흐름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파동의 흐름들은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4번 나왔고 5번 11선 눌림목 올라갔다가 7번 이렇게 손바뀐 과정 나오고 정고점대 돌파하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음봉 나오면서 조정 나왔다가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번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정고점대 완벽한 돌파가 나오지 않고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조금 수급이 약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21선 근처에서 버텨주는 모습들을 확인하기 전까지 또 61선이 올라오면서 61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양극재 중에서도 약간은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폐배터리 쪽에서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 성일하이텍에 여러가지 뭐 이슈가 있었어요. 추가 상장, 보호예수 해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추세선을 하나 그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닥 잡았다가 이 추세선 계속 저항이었죠. 저항 맞았고 저항 맞았고 여기서도 저항 맞았는데 다음날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지의 선들을 좀 지켜주는 거예요. 하락해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일하이텍도 상승 흐름들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폐배터리는 사실은 성장성이 2차전지 양극재 시장만큼 초창기 시장만큼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일하이텍이 12월 달에는 아마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미리 기관들의 수급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 되고 나서는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띄워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이렇게 튀어나가면 요것만 먹고 빠지자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 공매도가 괴롭냐면 공매도는 지금 전 종목이 아니라 어디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한 2,500개 되는데 2,500개 종목에 나눠져 있는 공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350 종목의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한번 맞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 실현 한번 하고 공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바닥권에서 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보 같은 종목도 오늘 뭐 수주와 관련된 루머들이 좀 돌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돌파까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원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장비주들도 바닥에서 툭툭 튀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흐름들 바닥권에서 튀어 오르는 것들은 쇼커버링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흐름들이라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본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성일하이텍과 같은 종목들로 조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LNF도 사실은 뭐 양극재 관련해서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큰 하락 추세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추세대를 의미 있게 돌파해서 안착해 가지고 다시 상승 추세를 하나 만들기 전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